자,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나와서 생방송을 하러 가는 것은 일종의 야만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친구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녹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난 여름에 여름 여행 얘기를 했었고요. 가을에 추천할 수 있는 국내 여행지에 대해서 또 재밌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연출하고 있었던 다큐 전문 PD, 오지여행 전문가, 그리고 술 전문가이기도 한 탁재영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지난주쯤에 네. 탁현민 씨 모시고. 네. 예. 최고 탁탁 멤버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명씩 최고 탁탁 멤버를 모시고 이간질 시키겠다 그랬더니 이미 사이가 이미 이간질 돼 있어요. 아니, 최고 탁탁을 하니까 네. 이제 비로소 예. 그 탁이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탁현민, 탁재영 헷갈리는 분들 아직도 심지어는 그 탁 PD의 여행수다가 탁현민이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탁현민 씨가 인간성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네. 그래서 마치 네? 아니 그래서 마치 마이클 잭슨과 자넷 잭슨이 한꺼번에 방송에 출연해서 자 이제 우리가 또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고탁탁 최고탁. 그래요. 네. 우리 탁재영 PD는 좀 내년 거 연출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 갔고, 나머지 최고탁이 제주도에서 놀았다라는 첩보도. 네. 물론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몹시 배가 아팠는데. 네. 제주도에서 귤 한 박스를 보내주는 바람에. 그래요? 네. 그럼 사실은 이간질 당했다 그러지만, 재밌는 서로 절친한 친구긴 하군요. 네. 그래요. 겨울의 제주도도 멋있습니다만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얘기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연말연시 그리고 이 겨울철에 가면 좋을 법한 그런 여행지에 대해서 글로벌한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아무래도 눈, 산타 할아버지, 또 크리스마스 트리. 어쨌든 겨울의 한 가운데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이럴 때 또 좀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왜 꼭 추울 때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겨야 하느냐. 맞아요. 남미로 가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입고서 해변에서 파티를 하는 호주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페루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많은 남미 나라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굉장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페루. 그래서 페루의 쿠스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색 축제가 열려요. 이색 축제? 네네. 페루 최대 예술 공예품 축제인 센츄런티커이라고 있는데요. 센츄런 뭐요? 센츄런티커이. 센츄런티커이 이게 무슨 뭔가요? 이게 이제 예술 공예품 축제예요. 예술 공예품. 네.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렇죠. 쿠스코는 잉카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닌가요? 네, 쿠스코는 따완틴수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잉카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따완틴수요, 그러니까 4개의 세계라고 불렀거든요. 4개의 세계. 그래서 그 4개의 세계의 배꼽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쿠스코죠. 매우 중요한 곳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지식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좀 자기 부족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좀 자신감이 붙으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고 가운데 나라다. 우리가 가운데다. 이것도 있고 호주에 가면은 울룰루라고 있잖아요. 울룰루. 몰라요. 울룰루가 보면은 영어로는 에어즈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일 바위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고 그걸 울룰루라고 합니까? 지표면으로 노출된 부분만 한 300m 정도. 근데 사실은 그게 전체 바위의 한 20%도 좀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처럼. 그렇죠. 근데 그 바위가 석양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울룰루라는 이름도 그 지역에 사는 아보리진 인디언이 아니라 아보리진 원주민들이죠. 에보리진이라고 하는. 아낭구족이라고 거기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세상의 배꼽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쿠스코도 세상의 배꼽이란 뜻인데. 울룰루도 세상의 배꼽. 그러니까 세상은 배꼽이 참 많습니다. 한반도의 배꼽은 양구라고 하죠.
아, 그런가요? 예, 한반도를 딱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하면은 네. 정중앙이 양구래요. 아, 그래요? 저 원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양구래요. 그래서 한반도의 벽곡이라고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쿠스코는 뭐 언제 가도 굉장히 멋있는 도시고 네. 정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은 곳이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잉카의 그 정말 유명한 석축. 예, 정말 바늘로 찔러도 뭐 한치의 틈조차 없는 네. 마치 그건 레이저로 절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돌을 자유자재로 깎았을까? 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잉카의 12각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2각돌. 네. 혹시 그 꾸스케냐라는 맥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전 약해요. 남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 언제나 가고 싶어 하시기 그럼요. 때문에. 기껏해야 쿠바만 잠깐 다녀왔죠. 그것도 노래를 열심히 부르셔서. 그렇죠. 네. 쿠바를 떠나면라는 노래를 쿠바를 가시기도 전에 부르셔서.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맥주가 어떤 건데요, 그때?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쿠스케냐라고 하면 쿠스코의라는 형용사죠. 아하, 그리고 쿠스코 여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쿠스코에서 만들어지는 맥주죠. 네, 그래서 페루에는 뭐 좀 유명한 맥주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쿠스케냐하고 아레키페냐. 네, 아레키페냐는 아레키바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뭐 우아리 같은 것도 있죠. 우아리.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는 그 쿠스케냐 맥주 한 가지예요. 네. 수입이 돼요? 네네. 마셔봐야 되겠네요. 어떤 대형 마트 가시면은 드셔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남미 안 돼서 먹으면 별로 맛 없어요. 근데 그건 맛있다. 쿠스케냐 말타. 네, 그게 몰트예요, 몰트. 몰트, 네. 쿠스케냐 말타. 무조건 100% 보리로 빚은. 그리고 그거는 약간 스타우트 느낌의 맥주예요. 아하. 네. 진한. 그렇죠. 보리를 많이 태워서 이렇게 한 시커먼. 네. 역시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려도 술 얘기로. 이거 참 19금 방송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쿠스케냐 맥주를 만일에 오늘 마트 가셔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그 병에 보면은 그 잉카의 이 돌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석축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블록 하나가 뭐냐면은 잉카의 12각돌이에요. 12각, 그러니까 팔각형도 아니고 육각형도 아니고 12각형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큰 돌인데 주변의 돌들이랑 이걸 맞추기 위해서 모서리를 12개의 각을 냈어요. 하다 보니까 12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기역자로 꺾었다가 또 반대로 꺾었다가 또 깎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돌들이랑 이걸 딱 들어맞게 해놓은 거예요. 모서리가 12개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잉카의 석축은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얀따이땀보라고 여러분들 뭐 흔히 마추픽추는 잘 많이 아시는데 오얀따이땀보는 그에 비해서 잘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오얀따이땀보에 가보면 정말 이건 돌인데 녹은 버터 같아. 돌이 녹은 버터 같은 그러니까 그 자른 단면이 엄청나게 큰 돌을 곡면으로 잘라놨어요. 마치 우리가 녹은 버터를 불에 달군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진짜 이거는 레이저로 쏴서 이렇게 깎지 않고는 이거 어떻게 깎았을까 싶은 그래서 잉카 문명 외계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서 나왔던 부조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주선 아폴로 우주선의 우주조종사가 이렇게 운전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페루 그 공예 축제를 한다 이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겨울에 페루를 가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날씨가 일단 반대니까 따뜻한 크리스마스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가보실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기예요. 그렇겠군요. 지금 가면은 페루는 여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름의 한 가운데다 보니 우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페루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우리로 치면 한 3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2월에서 3월. 2월 달이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기 시작하고. 근데 2월 달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에서 이어지는 이제 카니발이 있죠. 카니발. 남미에서 이제 까르나발이라고 하는데. 까르나발. 그 부활절 축제죠. 카니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잠깐만. 부활절 축제 아니고 요거 나중에 드러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순절 이전에. 이제 사순절 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 사육제 같은 느낌. 사육제죠. 사육제. 저 그거 아세요?
제 방송 드러내는 거 없어요. 아, 진짜요? 에이, 설마. 사육제.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니발이라는 것은 그냥 흥겹게 춤추고 놀고 이런 네네. 것만 알고 있는데 매우 좀 끈적끈적한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사육제라는 것은. 네네. 예,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즐기자. 특히 남미의 카니발은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시기적으로 네, 그 여름에 이제 말미죠. 네.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고. 그러니까 유럽의 카니발은 좀 추울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고. 더 강하고. 예. 물론 이제 뭐 베네치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도 그 사람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가면을 쓰고 하니까.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게다가 이제 뭐라 그러나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민족적인 특성. 네네. 이탈리아 하면은 역시 도이치 이런 거보다는 네. 다르잖아요. 네네. 도이치는 전쟁도 잘했는데 같이 전쟁 일으켰지만 이탈리아는 전쟁보다는 예. 네, 근데 여튼간에 남미의 카니발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실 옛날 이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면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이 피지배 계층의 어떤 불만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빵 터뜨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남미의 큰 인종 집단이라 그러면은 백인. 그러니까 현지어로는 끄리오요라고 하죠. 네. 남미에서 나고 자란 백인들. 네. 그리고 메스티소들. 혼혈들. 네. 네. 인디오들. 네, 이렇게 있죠. 그리고 흑인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네, 브라질에만 흑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디 가든 있어요. 볼리비아에도 있고 에콰도르 가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인들이 침략을 하고서 특히 스페니쉬 계열들이 침략을 했는데 네네. 유럽에서 갖고 온 전염병, 네. 세균들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맞아요. 또 그 노동 강도에 견디지 못해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몸 튼튼한 네네.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강제로. 이제 총균쇠라는 책에 보면은 그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총균쇠는 몇 년째 서울대학교의 도서관 네. 최다 도서 대출 기록을 세우고 있는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흑인 인구가 대량 유입되다 보니까 네.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떤 흑인의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라는 어떤 틀에 네. 이 흑인의 리듬이 담기면서 네. 또 여기에 어떤 인디오들의 또 음악과 문화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백인들의 세련됨까지 더해지면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식민지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쌓였던 어떤 피지배 계급의 뭐 분노, 한 이런 거를 이 기간만큼은 완전히 해소해라. 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또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긴 괴로움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노비들이 네. 호미시시라고 해갖고 네네. 농번기가 다 지나면은 호미시시. 그러니까 일 하느라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들 하루 정도는 놀아라 그래서 네. 주인들이 먹을 거랑 이렇게 술과 먹을 걸 막 제공하고 네. 막 놀게 하고 네네. 탈춤도 그래서 탈을 쓰고서는 양반들 뭐 승려들 지배계급들을 통렬하게 비꼬면서도 네. 탈춤 추게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분출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네. 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네. 노동력의 확대 재생산. 그렇군요. 노동력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 간에 어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통제하던 네. 성적인 부분까지도 그때는 네. 무제한적인 자유를 줘버리니까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동력이 9달 후에 증가하는 거죠. 하긴 그건 이제 한자로 야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들야자 써갖고 네. 야합인데 공자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대요. 네.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도 네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사실 가장 자연스럽고 원시적이라는 표현이 좀 전 근대적이라는 표현이라 한다면은 뭐라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네네. 내추럴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갈망하고 있을 때 네. 남녀가. 근데 네. 그것이 통제되는 다음에 네. 긴 통제 끝에 그렇게 잠시 동안의 해방을 맛보는 거라면 그게 슬프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렇군. 참 결실의 계절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겨울이 다 가기 전에 한 2월 달 정도에 남미에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페루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네. 남미라고 다 같은 남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페루 말고 또 이 겨울에 갈 수 있는
갔으면 좋겠는 그런 대조적인 데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그 카니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리우 카니발도 동일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아, 리우 카니발도 우리식으로 보면 겨울에 하는 거랑 그렇죠. 그리고 거의 여름이니까. 콜롬비아에 가면은 바랑키아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보면 그래 알아 1등은 리우야. 하지만 2등은 우리야.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하는 카니발들이 꽤 여럿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금강산이 있지만 여기도 금강이야. 그래서 소금강, 해금강, 바다에 금강이 있어.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러고 보니까 다들 스페인어권역인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예요. 그렇죠. 가장 큰 나라고 가장 인구도 많고 국력이 세니까 브라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페루 얘기를 해주셨고 브라질과 예를 들면 페루와 비슷한 다른 라틴이래 스페인어권 나라랑은 좀 특징이 좀 다른 게 있나요? 글쎄요. 일단 브라질은 흑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아하.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또 아마존 유역에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그 원주민 커뮤니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동부 해안 쪽으로 해서 흑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요. 안데스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 인디오들의 문화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알았던 브라질 사람은 그래요. 펠레였어요. 그렇죠. 펠레는 흑인이었잖아요. 이렇게 남미 겨울에 가서 카니발을 즐겨보는 곳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뭐 잠깐 또 하실 얘기가 있죠? 페루에 대해서? 제가 보낸 크리스마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도 또 페루와 연관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페루에서 그 취재를 하다가 그 깨로족이라는 부족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깨로족. 깨로족. 그래서 깨로족은 잉카 시대의 그 제사장 집단의 후예입니다. 지식 높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었죠. 지식인들. 근데 정복자들 입장에서는 정복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바로 지식인들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자마자 이 깨로족은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집단은 가장 깊은 산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바깥 세계와 다시 연결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950년대에 와서야 바깥 세상과 다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그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마을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결혼식의 대부를 맡게 됐어요. 어떻게요? 아니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관혼상제를 좀 취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취재했으면 좋겠다. 근데 찾아보니까는 결혼식을 앞둔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청이 있대요, 저보고. 얘기를 해봐라. 자기네 대부가 좀 돼달라. 대부.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결혼식의 어떤 가장 큰 증인이자. 주례는 아니고, 주례는 다르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만 제가 그 결혼식 가장 큰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모르고 선뜻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객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와서 덕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저는 취재는 못하고 그냥 취재는 카메라맨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그 신랑 신부와 같이 있었어요. 폰초라고 하는 그 민속 의상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 옆에 방울이 2개 달린 그런 모자가 있어요. 그거 쓰고 신랑 신부랑 같이 앉아서 그날 제가 가장 큰 어른인 거죠. 거기서. 재밌었어요, 그거? 뭐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색다른 경험?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뭐 나이가 비록 뭐 이제 뭐 41입니다만 손자 손녀가 벌써 다 있습니다. 그래요? 페루에? 그렇겠네, 진짜 대부였으니까. 그렇죠. 갓파더였으니까. 야, 그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군요. 근데 그때 그 마을을 떠나올 때, 그 마을을 제가 2번 방문했었거든요. 1년 있다가 또 방문을 했었는데, 그 마을을 떠나올 때, 마을 그 이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바깥 세상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아이들이다. 그렇겠네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빵과 쪼꼬 우유를 먹이고 싶다. 아니 그냥 우유만 했어도 그렇게 느낌이 안 왔을 텐데 빵과 쪼꼬 우유라는 말에서 가슴이 이렇게 짠해지더라고요. 하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바나나 우유가 주는 네. 그런 로망 있잖아요.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제가 사실 돈 관계에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때는 어쨌든 도저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냥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그대로 전제를 하고 거기다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선뜻 많은 분들께서 나서주셔가지고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검증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새로 개설한 계좌를 거기다가 이제 그 스캔본을 올렸더니 네.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단시간 안에 네. 돈을 모금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 400만 원 넘는 돈을 현지에 보냈어요. 야, 그러면은 애들 200명이면 한 애들한테 2만 원. 2만 원은 쪼꼬우유가 몇 개도 대체. 아니 모든 가족에게 네. 노트와 네. 옷과 네. 장난감과 네. 식용유와 쌀과 빵 그리고 초코레, 쪼꼬우유. 네, 쪼꼬우유.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때. 모든 가족에게. 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모금은 빨리 됐는데 이미 크리스마스는 지났어요. 그래서 뭐 신년이라도 이렇게 뭐 축하하는 선물로 보내자 그러고 제가 현지에 보냈는데 현지에서도 뭐 그 마을 들어가려 그러면 눈 와가지고 길 끊겨버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부탁했던 사람이 또 바빠져가지고 또 시간을 못 내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려면은 그거 진짜 큰맘 먹어야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 사륜구동 자동차를 일단 빌려야 되고 그게 길이 그 비포장이라서 조금이라도 기상이 안 좋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정말로 크리스마스 때 그 후원이 딱 성사가 돼가지고 모든 자료 사진을 그 페루에 있는 이제 제 그 현지인 친구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그야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된 거네, 그죠? 그렇죠. 가드파더이자 산타 할아버지. 네, 그 남미에서는 파파 노엘이라고 하는데요. 파파 노엘. 노엘, 노엘. 네, 그렇군요. 네, 그때야말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뭐 저는 정말 그 뭐 이렇게 알리기만 한 거고 거기에 동참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파파 노엘이었죠. 그렇군요. 근데 탁재영 PD 이렇게 슬쩍 보니까 인중이 길고 이런 게 몽골리안도 여러 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그 남미 인디오들이 보면은 인중이 좀 긴 인디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뭐 가서 어쨌든 뭐 별로 이질감이 없다. 그렇죠. 뭐 약간 제 외모가 조금은 어디 갔다 놔도 약간 좀 이렇게 스며드는 외모. 그런가요? 네. 그럼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예. 자, 그래서 짧게나마 남미 얘기, 페루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또 이 겨울에 또 갈 그 대조적인 동네가 있다 그러면?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크리스마스에 좀 대안적인 크리스마스를 얘기했다면 대안. 네. 진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데아 같은 분위기. 춥고 눈 오고 뭐 그런 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독일이 어떨까 싶어요. 스위스나 뭐 네덜란드나 북유럽이 아니라 독일, 도이칠란드. 네. 어떻게? 뭐 스위스도 좋고 뭐 북유럽도 좋지만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 그 크리스마스 마켓은 정말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그 예쁘고 아기자기한 상상들. 그런 걸 다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어서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정말. 네. 그래서 11월 말이 되면 벌써 독일 전역이 크리스마스 마켓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앙 광장 같은 곳에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장인데 거기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관련 먹거리, 뭐 여러 가지 선물들, 뭐 인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오너먼트라고 하죠. 그런 장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죠. 생각해보니까 독일 하면 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몇 가지 이미지. 어떤 분들에게는 뭐 히틀러 나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맥주.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게 종교개혁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네네. 그죠? 네. 예, 그만큼 그 개신교 국가의 그런 맹주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크리스마스 마켓이 활성화돼 있다. 네. 예.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이는 그런 장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좀 그냥 과하게 반짝거리는 은박지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독일에 보면 수공으로 또 독일 유리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유리 같은 거를 직접 입으로 불어서 만드는 굉장히 영롱한 그런 유리 구슬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그냥 장식품 가게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네네. 그것이 아니라 수공예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무에다가 전나무 같은 거에다가 네. 정말 다른 거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달지 않아도 그런 유리공만 몇 개 이렇게 딱 달아놔도 정말 분위기 있어요. 하긴 독일의 장인 정신은 매우 유명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차들이 우수했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우수했고 네네. 특히 대전 막바지에 나왔던 타이거 6형 네. 또는 그 킹 타이거라고 하는 네. 여기서 갑자기 또 밀떡으로 흐르는데. 예, 네네. 괴니스 티거 네네. 이런 아주 대단히 훌륭한 전차인데 문제는 네네. 너무 그걸 정교하게 기계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무 한 땀 한 땀. 그래서 리벳 하나하나 너무 예. 이렇게 장인의 정성으로 박다 보니까. 그래서 빵 찍어내듯이 찍어냈던 네네. 미국의 M4 셔먼한테 당했다는 그렇죠. 거죠. 쪽수를 밀렸다는 네. 겁니다. 예. 그런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서도 그런 게 그렇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데. 독일의 크리스마스 먹거리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먹는 얘기 해야 돼. 먹는 네. 얘기. 예. 슈니발렌이죠. 아하. 네. 눈공이란 뜻이에요, 독일어로. 가끔 눈뭉치. 예, 네.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이는 네. 망치를 깨서 먹는다는 그 과자. 네, 그렇죠.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원리예요? 그게 일단 밀가루 반죽을 해요. 네네. 거기에 뭐 갖가지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건 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자릅니다. 반죽을. 네. 납작한 네. 반죽을. 납작 거기까지는 반죽.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공 모양의 틀이 있어요. 예. 그 공 모양의 틀에다가 그 반죽을 이렇게 약간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 안에 넣은 다음에 튀기는 거죠. 아. 네. 튀기면 그게 이제 팽창하면서 동그랗게 네, 되는 그 거예요? 안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뭉쳐진 그런 모양의 네. 과자가 되죠. 아.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아. 뿌려서. 예. 네, 그러면 그게 정말로 눈 뭉치처럼 보여요. 아. 그래서 먹을 때는 나무 망치 같은 걸로 네. 봉지에 들어있는 채로 깨야 됩니다. 꺼낸 다음에 깨면은 그렇죠. 많이 예. 귀찮아지고요. 아, 예, 예. 네, 봉지 안에 있을 때 이거를 나무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서 네. 먹어요. 어떤 맛이에요? 별로 맛 없어요. 볼 때까지가 딱 좋아. 만드는 거 볼 때까지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예. 너무 좋아. 여기다가 막 이렇게 슈가 파우더 살살살살 뿌릴 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아. 먹으면 별로 맛 없어. 근데 예. 저는 그 오리지널만 먹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오리지널 말고 그 초콜릿 묻힌 거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취재하느라고 사실 그 만드는 과정 막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그걸 먹어볼 정신조차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찍을 때는 오리지널을 찍는 게 좋으니까 그 오리지널 딱 찍고 나서 그거 한 점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초콜릿이 저 눈에 배기는데 저 초코 슈니발렌이 그거 달라는 얘기를 못 하고 요거트로 따지면 플레인 요거트는 심심한 네. 맛이죠. 그렇죠. 예,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고 피자도 보면 그냥 예, 심심한데 이것저것 토핑을 많이 네. 추가해야지만 맛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플레인 슈니발렌은 네. 어릴 때부터 그거 먹고 자라온 사람들이 좀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하긴 우리 가래떡 있잖아요. 그렇죠. 갓 뽑아낸 가래떡의 맛은 우리는 맛있고 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향수 어린 추억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외국인한테 이거 먹어보라 그러면 네. 도대체 이게 네. 뭐냐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파야? 젤리야? 그렇군요. 네. 아, 예,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래요. 그 먹는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공예품들이 있고 그런 트리 장식이 있고 네. 먹는 거 있다. 뭐 마실 건 어때? 뭐 맨날 맥주 얘기밖에 없잖아요. 독일은. 크리스마스의 술 그럼 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저도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네. 이 계피도 넣고 이렇게 네. 하는 바로 글리바인입니다. 글리바인, 네. 데운 와인, 그렇죠. 아. 따뜻한 와인. 프랑스어로 하면 뱅쇼예요. 뱅쇼. 네. 뱅이 이제 프랑스 말로 와인이니까. 예, 와인이고 네. 쇼가 하시니까 아, 똑같은 거예요. 아, 네. 아, 글리바인,
뱅쇼 똑같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포도주에다가 적포도주에다가 각종 과일과 향신료를 넣어요. 뭐 오렌지, 뭐 이런 것, 뭐 계피, 뭐 카다멈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럼주를 약간 넣기도 합니다. 럼주를 넣기도 해요? 사탕수수를 뽑고 남은 사탕을 뽑고 남은 당밀을 가지고 증류시킨 럼주. 그래서 이것도 뭐 지역에 따라 또 나라에 따라 이거는 뭐 비단 그 독일에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스위스 같은 도곡권에서는 다 마시는 거니까요. 프랑스에서도 마시고 좀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일반 와인보다는 상당히 좀 더 뭐라 해야 되죠? 좀 도수가 틱하다 그래야 되죠? 좀 질감이 좀 묵직한 바디감이 두텁다. 그러면서 달짝지근하고 그러면서 따뜻하고. 그래서 이거를 노천에서 팔아야 또 맛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마녀의 솥 같은 그런 커다란 솥단지를 둥그렇게 이렇게 만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거를 진짜 나무 시렁에다가 이렇게 달아매 놓고서는 거기서 겨울에 이렇게 막 김이 뭉게뭉게 나오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비처럼 모여들어요. 안 모여들 수가 없어. 그 애들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불 온도를 좀 계속해서 뭉근하게 데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불을 좀 강하게 하면 알코올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맞아요. 70m 이상 되면 날아가죠. 그래서 마치 우리 모주처럼 돼요. 그래요. 전주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당들도 알고 있는 콩나물 국밥집 가면은 나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막걸리 찌꺼기에다가 계피와 설탕을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가열해서 알코올기를 날려버리는. 그거 연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야외 스케이트장 갔는데 한참 스케이트 타고 있거나 뭐 이랬을 때 허기지고 또는 잠깐 쉬었다가 추울 때 근처에서 10원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었던 오뎅국. 그렇죠. 오뎅국인데 마시면 취해. 달짝지근해. 그러니까요. 글리바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쉬납스라고 아시죠? 쉬납스. 과자. 아니요. 뭐요? 술이죠. 뭐였지, 그게?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의 오드비 같은 건데요. 죄송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길다란 과자였고. 오드비란 브랜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단 포도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도곡권에서는, 슈납스, 뭐죠? 쭈커컬시. 쭈커컬시 슈납스. 체리로 만든 거를 굉장히 상등품으로 쳐주죠. 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리가 그런 특유의 향과 상큼함 있잖아요. 달콤함이 있고. 그거를 증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떠한 쓴맛, 잔맛 이런 것보다도 그런 특유의 향이 맞아요. 짙게 풍기는. 그래서 그 슈납스를 커피에다 타서 먹습니다. 겨울에는. 그렇습니까? 슈납스 카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노천에서 먹어야 맛이에요. 노천에서 먹어야 맛이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탁피디 집에 놀러 갔을 때 루마니아에서 가져온 그런 증류주 있었죠. 빨린 거. 그게 이제 주로 사과지만 여러 과일을 증류시켜. 그거는 제철 과일로 만드는데 뭐 배로도 만들 수 있고 사과로도 만들고 자두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곡류를 증류해서 술을 증류하면은 구수한 그런 곡물 향들이 나는데 과일로 증류하면은 과일 향들이 나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 과일을 섞어서 하면은 그 복합적인 향들이 다 나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마셔보면 분명히 단맛이 있는데 당도계를 찍어보면은 당도가 0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분명한 과일의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당은 그러니까 설탕이랑은 다른 얘기겠군요. 뭔가 당의 이데아가 아닐까. 아니면 단당이 아니라 다당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이 포도당이, 그러니까. 근데 당이라는 게 증발해서 나오기에는 분자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 너무 지금 또 덕후로 가고 있어요. 덕후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물론 남부 독일도 있고 북부 독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겨울 스포츠의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크리스마스 때 전후에는 독일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를 즐기나요? 뭐 크리스마스 전후에 독일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기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겨울이 오면 기다리는 게 있죠.
스키입니까? 스케이트죠. 아, 스케이트? 예. 근데 이게 매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운하가, 예. 네덜란드에는 운하망이 이렇게 길게 뻗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운하가 얼어붙는 해가 있어요. 아, 매년 얼어붙진 그게 않고요? 아니에요. 네. 그 운하가 얼어붙는 해가 되면 열리는 스케이트 대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0m, 200m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하망을 마치 그 프랑스의 뚜르드 프랑스 자전거 경기처럼 프랑스의 국경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 자전거 경기처럼 일주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 운하망을 일주하는 스케이트 대회가 열리는 거죠. 와, 근사하네요, 네. 이거. 예. 마치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그런 배가 지나갈 때 네네.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계교. 네. 예, 거기에 나오는 그런 그리 넓지 않잖아요, 운하가. 그렇죠. 네. 우리 4대강 운하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다르죠. 왔다 갔다 돼.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운하 일주 스케이트 대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스위스에 가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아, 그때만 여는 호텔이 있다는 네. 얘기예요? 예. 이글루 도르프라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아, 그러니까 네. 얼음이나 눈으로만 만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얼음으로 지은 호텔이에요. 춥잖아요. 춥죠. 그런데. 굉장히 춥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누가 잘라 그래요? 재밌어요. 가봤어요? 네. 아니, 재밌어도 춥잖아. 추운데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예. 그게 체르마트라고 하는 네. 그 산기슭의 그 뭐죠? 마테오른이 보이는 마테오른 산. 산. 네. 네. 거기서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정말 그 장관이에요. 산악 열차가 산비탈을 막 헤치고 정말 눈밭을 헤치고 올라가요. 눈 덮인 산 사면을. 그 톱니바퀴도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톱니바퀴가 있으니까 산악 열차죠. 아, 네네. 네. 그렇지 네. 않고서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마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막 가다 보면 네. 정말 그 미들 오브 노웨어. 그러니까 이 산 숲속 가운데 네. 이글루 도르프라는 역이 있습니다. 어허. 거기서 내려서 한참 또 그 설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예. 저 멀리에 그 정말 커다란 이글루들이 네.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호텔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평소에는 없는데 그렇죠. 겨울에만 있는. 네, 그러니까 눈이 딱 오기 시작할 무렵에 네. 그걸 짓습니다. 짓기 어떻게 시작해서? 짓냐면은 공기를 넣은 그런 돔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어요. 아, 예.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눈을 뿌려서 눈을 이렇게 덮고 물을 뿌려서 얼려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내부 그 돔을 네. 바람을 빼가지고 빼버리는 거죠. 아까 그 독일 과자 만드는 거랑 반대 개념이에요. 네. 그 크기가 얼마나요, 그러면? 굉장히 커요. 아, 마치 우리 지역 축제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그런 네. 공기 씌운 그 둥그란 네네. 그 안에서 그 농구 경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크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커다란 방이 연속되어 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러면 몇 개의 집 크기 정도는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객실들을 다 마련해 놓죠. 아, 그럼 꽤 크겠네, 정말.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안에 눈을 이렇게 조각해서 네. 뭐 멋지게 이렇게 조각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요. 예. 그리고 얼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 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바 이름이 월드 쿨리스트 바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추운 그런 바란 뜻도 있고 예. 제일 멋진 바란 뜻도 되죠. 아, 쿨. 네, 쿨이니까. 아, 네, 예. 쿨한 바죠. 어썸 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쿨. 거기서도 글리바인을 팔아요. 아, 불티나게 팔립니다. 추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먹다가 바닥에 흘리면 혼나요. 녹으니까. 게다가 색깔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때는 어떻게 자요, 그러면? 잘 때는 추운데. 그 정말 안에 뭐 난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으면 녹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매트리스 단열재 같은 매트리스 이렇게 깔아놨어요. 얼음 바닥에다가 눈 바닥에다가 거기서 침낭 덮고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옷 다 입고 오리털 파카 같은 거 다 입고 뭐 침낭 좀 좋은 거 쓰면 이렇게 몸 중심부는 온도가 괜찮아요. 근데 바람만 안 불었다 뿐이지 비박이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는 다 얼죠. 네, 코 빨갛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이열치열, 이한치한의 두한조결. 두한조결. 두한조결이지.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건 화장실입니다.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턱을 하나 만들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뽑아내서 비울 수 있는 그 플라스틱 통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좌 있잖아요. 변좌. 예. 나무로 된 거. 그래 좀 운치 있게. 예. 변좌를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렇지만 그 변좌의 온도는 열교환 법칙에 의해서 주변부 온도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신이 번쩍. 아이고, 세상에. 나올라도 또 쑥 들어가요. 아이고, 야. 그래서 또 다시 마려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군요. 역시 먹고 사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먹고 사고 자는 거. 그러니까 이 몸에 열이 충분치 못하면 붙어요. 엉덩이가. 그렇군요. 마치 드라이 아이스를 잘못 만졌을 때 낭패 겪는 것처럼 엄청나겠군요. 근데 또 이글루 호텔 그 앞에 보면은 야외에다가 자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를 만들었다고요? 자쿠지. 자쿠지가 뭐예요? 그 거품 나오는 욕조 있잖아요. 예. 요새는 그게 이렇게 뭐죠? 휴대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립식이죠. 그래서 야외에다가 그런 거를 딱 설치를 해놓고 걔를 전기에 꽂아놓으면 그 안에 물은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 온천이죠. 인공 온천. 그 밑에서 계속 월풀 불고 올라오고. 올라오니까. 네. 염장지르는군요 정말. 그래서 거기에 일단 들어가려면 일단 옷을 다 벗고 일단 그 찬바람 부는 바깥 그 공기를 통과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고 보면 뭐 우리나라도 북극곰 수영대에 있습니다. 수영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추운 지방에서 추운 지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이한치한의 그런 지혜라든가 그 자연의 그런 그 냉혹한 자연에 맞서서 어떻게 좀 적응하겠다는 인간의 지혜가 나온 용기가 나온 그런 산물일 텐데 오늘 참 너무너무 짧아요. 그죠?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시리즈물로 가야 되는데 여름, 가을 그리고 잊지 않고 겨울에 또 오셔갖고 여행 얘기를 또 사람 염장을 지를 그런 수준으로만 살짝 치고 나가는 우리 탁재훈 진정한 염장은 그 야외 자쿠지에서 샴페인을 한잔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몸은 따뜻한데 머리는 막 얼고 뺨은 막 얼어서 터질라 그러는데 그 깨끗한 샴페인 한 잔. 아이고. 내년에 지금 뭐 취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겠지만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 어떤 기획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독일에 오늘 독일 얘기했는데 독일에 정말 세상을 바꾼 탐험가가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구죠?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훔볼트? 네. 훔볼트 해류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미의 서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해류인데 그 해류가 왜 그렇게 흐르는지를 밝힌 사람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훔볼트라 그러면은 그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형인 빌헬름 훔볼트를 아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였죠. 근데 그 유럽에서는 사실 동생이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5년간의 탐험을 통해서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었던 침보라쏘 화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리노코 강 유역을 탐험하면서 인디오들이 독화살로 그 사냥을 하는 걸 보고서는 그 독화살로 사냥을 했는데 그 고기를 바로 먹더라고요. 그 인디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훔볼트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죠. 그럼 이 독은 먹으면 안 죽는 독이네? 그리고 그 독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안 죽었어요. 반나절 동안 오바이트만 했다고.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훔볼트의 자취를 찾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리노코 강 유역,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안데스 지역, 에콰도르 안데스 쪽을 갈 예정입니다. 언제 갑니까? 한 2월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겨울에 가는군요. 그렇죠. 겨울에 가서 그쪽의 여름 정취를 느낄 수 있겠군요. 자, 다녀오시면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실 거죠? 그럼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탁재훈 PD와 함께하는 겨울 여행수다. 여행수다가 이제 탁 PD의 이제 브랜드가 된 거니까. 여기서 잠깐 좀 빌려갖고 썼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녹음 방송을 마쳤습니다. 탁정 PD. 예, 녹음하면서 선곡은 나중에로 미뤘던 중간에 찬찬 잘 들으셨죠? 예, 탁정 PD의 여행 이야기. 즐거운 여행이죠. 감동도 있고요. 물론 좀 더 진중하지 못하다, 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행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취향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날에 브라질의 오지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흐뭇한 선물을 주었다는 그런 에피소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갖고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낮은 곳에 임하고요. 거듭나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예, 마음적으로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일찍이 1984년에 영국의 뮤지션들, 퀸의 프레드 머큐리, 비틀즈 출신이었던 폴 맥카트니 등등 그야말로 대단한 멤버들, 이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은 바로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Do they know it's Christmas? 라고 해서 당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기 위한 밴드 에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노래를 했었죠. 네. Do they know it's Christmas?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알까요? 오늘 특집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